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의 민복기 관장입니다. 오늘 하남시 산하 유관기관 위원님을 모시고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특히 소제목은 편견을 버리면 사람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도입, 전개, 심화, 정리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가지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이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네, 이영자 엔터테인먼트 물리학 박사님, 스티븐 호킹 박사님, 그리고 전 미국 대통령이시죠, 오바마 대통령. 자, 이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한 분은 여성, 두 분은 남성. 일단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두 분은 안경을 끼셨네요. 그리고 한 분은 안경을 안 끼셨고, 또 피부 색깔이 다른가요? 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직업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사람들은 똑같지 않고 많은 다른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장애인. 네.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그 관념 조사를 실시를 해봤습니다. 과연 장애인이라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냐,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는 장애인은 불편하다, 그리고 부족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더럽다, 공포스럽다. 네 번째, 자살, 포기, 또 소수자 부류, 이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떠올랐다라는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자리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자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고요. 자, 장애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관련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법이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인데요. 거기에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은 거창하게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것이 장애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직업재활법에는 장애란 직업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장애인이다. 네, 장애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고 또 직업생활을 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면 장애인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장애인은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불쌍한 사람도 아닙니다. 불편함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장애 발생률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장애가 선천성 장애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후천성 장애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시겠죠? 후천적 장애가 거의 88% 수준입니다. 거기에 발생 미상까지 포함하면 거의 95% 수준이 후천적 장애로 등록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애의 원인을 보면 가장 많은 빈도가 질병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기 있다시피 교통사고, 세 번째가 고령화 등으로 장애의 어떤 등록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5명은 장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서 267만 명, 5.39%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시간 장애인에 대한 바른 호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장애자 혹은 장애우,
네, 지금 요가 글씨가 제일 크게 보이듯이 장애인이 맞겠죠. 사람 인자를 써서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장애우도 좋지만 네, 장애자는 아니고요. 장애인으로 불러주면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인? 정상인? 아니죠. 네, 비장애인. 네,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인,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비장애인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장애인, 비장애인. 네. 자, 다음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5가지의 장애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 12가지, 그 다음에 정신적 장애 3가지로, 그래서 합해서 1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신체적 장애라고 해서 2가지로 외부 장애 혹은 내부 장애 각각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네, 외부 장애에는 지체, 청각, 뇌병변, 언어, 시각, 안면 장애. 네, 주로 이제 외부에서 보이는 장애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우리 내적인 신장, 호흡기, 심장, 장루요루, 간장애, 뇌전증 장애. 네, 이렇게 내부 기능 장애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는 3가지로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특히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합해서 발달 장애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은 1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장애 등록 절차와 관련 혜택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등록 절차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진료 의뢰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지정된 병원으로 가시면 되겠죠. 종합병원이나 일반 병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료 의뢰서를 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제출하시면 2차적으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또 2차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장애인 등록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등록을 하시게 되면 각종 혜택은 장애인 연금, 네, 물론 자산조사와 중증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부분이 있죠.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까지 감면이 되고요. 세 번째는 국내선 비행기 하고 할인, 그 다음에 통행료 감면까지 부분이 있고요. 또 각종 세금, 공공요금 등등이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타 한 100여 가지 이상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주위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 절차를 못 하셨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를 하셔서 예전에는 장애 등록이 약간 어떤 뭐 부끄러운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장애 등록은 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 대한 등록을 해서 국가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니까 주위에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애로 등록하시게 되면 자동차 관련 혜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활용하시려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을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방금 말씀드린 주차 표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과태료 10만 원, 주차 표지는 있지만 만약에 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를 활용을 하셔도 과태료 1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혹은 통행로를 방해하는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위 변조된 주차 표시를 사용한 자는 자동차는 과태료 200만 원 해당되고요.
또 주차 표시의 차량 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하남시청의 어떤 관계 공무원의 말씀에 의하면 상당히 빈번하게 그 신고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0건 이상, 주말에는 더 많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바로 즉석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렇게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편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기 때문에 일반 비장애인들이 만약에 활용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홍보도 해주시고 또 절대로 위반하시면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영상을 약 3분에 걸쳐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된 것 알고 계셨나요?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교육인데요.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5월 29일부터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주는 매년 1회 1시간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4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 실시 후 관련 증빙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 직원이란 정규직, 비정규직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주는 물론 이사, 임원 등 상급자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출장, 휴가, 업무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연내 추가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은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집합교육,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교육 또는 교육기관의 체험교육장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원격 교육을 실시할 때는 개별 직원에게 교육 내용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체험교육의 경우 법정 필수 교육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공단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의무가 강화된 후 잘못된 안내와 허위 교육을 실시하는 불법 홍보업체 및 유사교육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지정 교육기관 여부와 공단의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개별 사업체에게 직접 연락하여 교육을 강요하지 않으니 허위 교육이 의심된다면 바로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콘텐츠 및 실시 증빙 자료 양식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생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그 첫걸음입니다. 네, 인식 개선 시청을 하셨죠? 지금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법제화 관련 내용인데요. 인식 개선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9일 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에 의해서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대상, 교육 방법, 교육 자료 내용은 방금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만약에 사업주 교육 미실시를 하시게 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바로 30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고요. 장애인들도 생존권을 보장받고 또 노동권을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정부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책임감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스스로 참된 노동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법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의 또 일부분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라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고용 의무제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고, 만약에 의무 고용률만큼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그러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부담금 적용은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요. 규정에 의하면 정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3.4% 이상, 그 다음에 일반 민간 50인 이상 근로고용 사업주께서는 3.1% 이상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 주셔야 합니다. 미고용할 경우에는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하고요. 사업주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을 지원해드리고 장애인 고용시설 자금 융자를 해드리고요.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 비용을 또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취업활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업주께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분당에 있죠. 여기 전화번호 있듯이 확인하셔서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기본 3.4%, 그 다음에 민간은 3.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초과 고용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경증 남성은 월 30만 원, 그 다음에 중증 여성은 월 6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고용시설 융자금 제도인데요. 이 부분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 설치, 구입, 수리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저리로 융자해주는 그러한 제도인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공학기기 및 고용관리 비용도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통근용 승합차 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고, 고용관리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뿐만 아니라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까지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업주들은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애인을 차별을 했으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겠죠. 차이를 넘어서 차별 없는 세상으로 모든 영역에서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교육이나 고용이나 혹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장차법, 다시 말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가운데 약 90%는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출산 과정의 문제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장애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계단? 네, 물론 계단 오르기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버스 타기? 병원 이용? 네, 생활고? 네,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서 생활고에 힘든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힘들어하는 부분은 바로 장애를 향한 우리의 부정적인 편견입니다. 예, 장애를 향한 편견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장애인들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신다면 장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로의 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설치해 주어야 하며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을 아시나요? 네,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하남시 미사강변 남로 56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 고용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 후원 사업,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 복지관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치료, 재활. 네, 치료, 재활 부분이 또 장애인 복지관의 꽃이 되겠죠. 우리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은 약 하루에 1000명,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이렇게 비율이 줄었지만 하루에 1000명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로서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하남시, 행복한 하남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